하나의 사회가 라이센스를 주고 건축가가 그러한 라이센스를 가진 사람이 집을 지을 수 있게 하는 것. 그러한 디시플린 속에서 건축이 존재한다. 그러면서 그러한 디시플린 속에서 항상 건축이 아니라고, 우리는 다 건축 안에 있습니다. 이런 건축이 있고 건축 경계 바깥이라는 것이 존재하고, 그러한 그 안 속에서 우리가 생각하는 건축이라고 하는 장르의 동일성이라는 것이 보장받는 것이 아닌가. 지금, 바로 지금 그러한 그 경계, 그 바운다리, 그 울타리가 무너지고 있고 흔들리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결코 건축 안에서 건축의 동일성은 찾을 수가 없다. 오로지 동일성은 차이를 통해서 확인되기 때문입니다. 즉, 나의 아이덴티티는 바로 네가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게 아닌가. 결국 동일성을 산출하는 근거는 차이고 그것은 사이 나눔이다. 결국 양자 사이의 거리와 차이, 그것이 경계를 만들어내고 그것이 아이덴티티를 생산한다. 건축은 건축일 뿐이다라는 말은 매력적이지만 공허하다. 결국 그럴 때 우리가 건축이 무엇이냐고 묻는 것은 오늘날 우리의 삶의 세계 속에서 건축의 위치, 건축의 자리를 묻는 일이 되죠. 그래서 그것은 건축 내부에서 건축을 묻는 게 아니고 바깥의 타자와의 관계 속에서 그 동일성과 차이 가운데서 건축의 자리를 확인하는 일이 됩니다. 건축이 건축으로서의 자기 동일성, 아이덴티티를 확인하는 것은 오히려 토목이나 조경이나 기술이나 예술, 조각, 무대장치, 기계, 영상, 매체, 텍스트 같은 타자와 건축과의 같음과 다름 사이에, 그 상호 겹침과 어긋남 속에, 즉 그 사이와 경계 나눔 속에서 존재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건축의 마치 본질이라고 얘기하는 많은 것들, 그것들은 진짜 사실 건축의 본질인지 우리 한번 물어볼 수 있고, 그것이 꼭 건축 안에만 있는 것인지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죠. 따라서 건축의 동일성이, 즉 아이덴티티가 같음과 다름에서, 그 사이 나눔에서 발생한다면 그 경계선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시대와 사회에 따라 부단히 이동하고, 따라서 그것은 고정불변한 것이 아니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특히 오늘날 과거처럼 우리가 믿어왔던 것처럼 건축의 동일성은 그렇게 견고한 것도 아니고 자연스러운 것도 아니다. 즉 오늘날 우리는 건축에 대한 이해가 문제되는 시대에 진입했다. 건축과 다른 부분, 다른 것들을 나누어 주던 그런 경계선은 무너지고 있고, 오늘날 최근에 보면 이게 건축인지 조경인지, 건축인지 조각인지, 건축인지 토목인지, 혹은 건축인지 무대장치인지, 건축이라고 얘기해야 될 건지 하나의 포장술이라고 얘기해야 될 건지 의문스러운 그러한 사물들이나 그러한 것들이 마구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우리가 어떻게 얘기하면 건축의 본질 혹은 그 울타리, 경계로 이건 기다, 이건 아니다라고 얘기하기 참 어려워지고 있다. 과거와 달리 건축과 다른 영역 사이에 혼용 혹은 교통이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다. 이것이 우리 시대의 문화의 하나의 특성이다. 그래서 삶의 지지자이자 대표적인 하나의 문화 형식으로서의 건축이 그 지위가 약화됐다는 말씀을 드렸고, 한때는 건축의 특성이고 건축의 위대성이고 건축의 강함, 즉 건축의 힘의 원천이 되었던 속성들이 오히려 오늘날은 건축의 약함의 원인이 된다. 즉 고정성, 부동성, 불변성, 지속성, 체계성, 이런 것이 그렇다. 바로 세계화, 정보화, 영상화 같은 그러한 변화 속에서 이러한 것은 오히려 약점이 될 수가 있다. 그러면서 많은 건축들이 이것을 버리고 다른 것이 되려고 그러는 모습이 보인다. 즉 건축을 하나의 지속적인 사물적 존재가 아니라 어떤 사건의 발생이나 소통을 위한 매개물로 보려는, 혹은 이런 식으로 건축을 생각하고 이런 식의 건축을 하려고 그러는 많은 건축가들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스우미가 얘기하는 이벤트 아키텍처,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 얘기가 될 수 있겠죠. 우리가 역사적으로 한번 건축의 역사를 보면 결국 건축은 이런 일이 이번에 지금만 일어난 게 아니라 과거에도 꽤 있었는데, 끊임없이 타자가 건축 안에 들어와서 그래서 건축의 아이덴티티를 확대하고 그것을 통해서 건축은 수혈받고 생명을 연장해 온 게 아닌가. 그 중에 하나가 바로
과학과 기술이라고 하는 것이 건축에, 여기서 얘기하는 과학기술은 근대의 겁니다. 한때 들어왔었고, 그리고 얼마 전에 기호와 언어라는 것이 그랬고, 또 최근에 영상과 정보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오늘날은 건축 속에서 다른 것들을 보는데 거꾸로 환경이라는 것에 일부러 이제 건축을 본다든가 풍경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건축을 본다든가 이런 식의 어떠한 변화들 혹은 새로운 최근에 신과학이라든가 사이버 스페이스라든가 이러한 새로운 어떤 현상들이 출현하면서 건축의 어떠한 그 보는 방식을 다르게 볼 것을 요구하고 있는 이런 것들이 부단히 건축의 영토를 넓혀가고 내부를 재정비하면서 건축의 동일성을 다시 말하면 물타기를 다시 쌓도록 만드는 것이 아닌가. 그리고 이것이 이제까지 건축의 위기에 대한 대처 방식이었다. 우리 시대에 우리는 분명히 건축물은 가지고 있지만 건축은 가지고 있지 않은지 모른다. 이 말이 무슨 뜻인지 좀 같이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오늘날 이미 대문자로 된 아키텍처, 건축은 존재하지 않는다. 그죠? 여러 개의 건축들이 있을 뿐이다. 저는 이런 것을 오늘 여기 뭐 학생도 있으시고 혹은 또 실무에 종사하시는 분도 있습니다만 대학에서 아주 전형적으로 볼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건축과라고 하는 이름 속에 여러 선생님들이 있고 한 과에 있지만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은 다 전공도 다르고 저마다 건축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전혀 다른 것이 아닌가. 한 사람은 건축을 환경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한 사람은 사회과학이나 심리학 중으로 생각하고 있고 한 사람은 건축을 무슨 이미지를 만들거나 포장술 정도로 생각하고 있는가 하면 한 사람은 구조를 하거나 건설하는 것이 건축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지 않을까. 결국 대문자 A로 시작되는 건축은 존재하지 않고 그저 여러 개의 건축을 생각하고 있는 게 아닌가. 대학만이 그런 게 아니라 건축가들이 다 자기가 얘기하고 있는 건축들을 보면 우리가 알고 있는 굉장히 유명한 건축가들 하고 있는 짓이나 하고 있는 말이나 전혀 딴판에 전혀 다른 이야기, 전혀 다른 건축을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닌가. 집 짓기는 분명히 다 같이 집은 짓고 앉아있는데 그것을 보고 있는 우리가 얘기하는 건축이라고 얘기하는 디시플린은 굉장히 취약하고 찢어지고 흔들리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경계와 공간에 대한 얘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맨 처음부터 경계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공간적인 개념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결국 경계라고 하는 것은 안과 밖을 나누는 일이고 안과 밖을 구분할 때 경계라는 것이 발생하게 되죠. 거꾸로 경계를 긋는다고 얘기하는 것은 안팎이 나누어지는 일인데 그것은 더 중요하게 얘기하면 바깥보다는 안을 만들기 위해서 내부를 만들기 위해서 하는 거죠. 우리가 경계라는 관점에서 건축을 보면 벽을 세우고 안 하는 일 자체 결국 건축, 건립하는 일, 빌딩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경계를 지워서 내부를 만드는 그러한 일이 되는 거죠. 그것은 결국 우리가 잘 알다시피 공간을 한정하는 일이 되고 그러한 공간을 한정하면 바로 장소가 발생하고 장소가 일어나고 즉 바깥 무의미하거나 알 수 없는 곳과 다른 내부 구조화된 곳 그것이 바로 장소이고 그러한 장소 속에서 우리는 살 수 있다. 즉 거주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옵니다. 이건 뭐 오늘날도 우리가 다 같이 공유하고 있는 생각이죠. 따라서 경계를 짓고 내부를 확보하는 일은 바로 장소를 발생시키고 그럼으로써 나의 삶의 나의 자리, 나의 중심을 만들어내는 거고 혹은 우리 마을의 중심을 만들고 우리의 도시를 만들고 각각의 경계를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그러한 구조화함으로써 하나의 공간의 질서를 부여하고 그러한 공간의 질서를 부여함으로써 우리가 그 공간, 그 장소를 잘 알 수 있게 되고 잘 알 수 있는 그 장소에서 우리는 편안하고 안심이 되고 그리고 그 안에서 자기를 의탁할 수 있고 그리고 나의 아이덴티티는 바로 그러한 경계 안에 있는 내부 속에 여러분, 나와 너
즉 우리 하는 공동체 속에서 나의 아이덴티티, 바로 나의 집, 나의 마을, 나의 나라, 나의 국가, 나의 민족, 혹은 이런 것 속에서 하나의 공동체라는 것이 형성도 되고 확보되고, 그리고 그러한 속에서 그것이 가능해진다. 결국 이렇게 보면 공간으로서의 경계는 단순한 건축의 사건이 아니라 근본적으로는 어떤 삶의 세계 혹은 문화라고 얘기하는 그러한 일이 되는 거죠. 결국 건축이라고 하는 것은 건립이지만 그 건립을 통해서 공간으로는 내부를 형성하고 장소를 만들어주고 거주를 보장해주는 거죠. 결국 그것은 하나의 안정되고 지속된 하나의 자리, 이것을 만들어주는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우리가 항상 그러한 경계를 건축에서 생각할 때는 주로 물리적으로 생각하는 그러한 버릇에 젖어 있습니다. 물리적으로 그러한 경계를 만들면 자연스럽게 원인과 결과의 관계처럼 그렇게 장소가 발생하고 내부가 발생하고 공동체가 형성이 되고 프라이버시, 퍼블릭이 만들어진다. 이렇게 믿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러한 하나의 경계도 존재한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군요.